머스노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의 종료가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실히 협상해온 국가들도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관세율을 일방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7일 주요국과의 이 무역 협상에서 9월 1일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상호관세 유예에 무게를 둔 것과는 다소 달라진 뉘앙스입니다. 그동안 선의로 협상하는 국가들을 우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했던 것과도 구분이 되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7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만료되면 일부 국가에 지난 4월 초 발표한 고율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그들이 완강한 태도를 보여서 우리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4월 2일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협상이 성실하게 임하더라도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한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앞서 발표된 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협상국들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베센트 장관은 만료 이전에 18개 주요국들과 무역 합의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마지막 주로 갈수록 압박이 커지면서 급격한 움직임이 몰아칠 것이다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27일까지만 해도 이 협상이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치면서 한층 신중한 태도로 선회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또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필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할 일은 9일 이전에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율에 대해선 25%, 35%, 50% 또는 10%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리면서 관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긴 만큼 다음 주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교역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미국 상원을 통한 감세 법안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법안이 수정이 되면서 청정에너지 기업에게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세 법안을 수정하며 상원 논의를 거친 후 청정 에너지 기업에게는 조금 불리한 항목들이 등장을 한 것인데요.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 29일 논의 중인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 공제가 축소되거나 또 조기에 폐지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내용은 법안이 지난 16일 처음 공개됐을 때보다도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 법안은 27년까지 관련 시설 착공 시에 투자 세액 공제를 일부 인정했지만 수정안 같은 경우 같은 해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한 기업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은 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 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2027년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을 쓰면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지원이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소비세를 내도록 했으며 여기에 포함된 중국 기업이 다수를 차지해 태양광과 풍력업계는 이번 법안이 현재대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청정전력협회 제이슨 그룸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위협하고 에너지 안보를 해치며 청정 에너지 투자의 최대 수혜자인 시골 지역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에게 메모까지 보내면서 금리 인하를 1%가량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 연준에 대한 금리 입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보면 그는 이 국가별 기준금리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적혀있는 표 위에 제롬, 당신은 항상처럼 너무 늦었다. 당신은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으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금리를 크게 인하해야 한다.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덴마크 사이를 표시한 뒤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면서 1%대 금리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와 함께 올린 글에서는 제롬 너무 늦은 파월과 그의 이사회 전부는 이 일이 미국에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명예로운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실패했으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만약 그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나라는 이자 비용으로 수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그저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는 1%의 이자율을 내야 하며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과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4차례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7 종목 가운데서도 특히 엔비디아와 메타 쪽으로 인재 영입에 대한 상당히 채용 총력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슈퍼지능 조직을 신설하려고 하는 모멘텀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모멘텀을 받아서 메타, 간밤에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고 엔비디아도 시총 4조 달러 돌파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M7 두 종목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인공지능 인재 쟁탈전이 상당히 계속되고 뜨거운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본토 출신 AI 전문가 영입에 나섰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주방화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자오젠 타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교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엔비디아 합류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 교수는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담당하는 네모트론 팀의 주임 연구원을 맡게 됐다고 했고, 자오 교수는 이 범용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 칭화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23년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넥서스 플로 AI라는 업체를 공동 설립 운영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 전문가를 영입하는 미국 기업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MIT에서 전기공학 컴퓨터과학부 교수를 맡았던 허카이밍은 최근 구글의 AI 연구 기업인 딥마인드 합류를 제안받았습니다. 허카이밍은 칭화대와 홍콩 중문대를 졸업했고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타도 AI 채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알렉산더 왕과 그의 동료 몇 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스타트업에 143억 달러를 투자하는 일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메타는 네트 프리드먼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스 대표인 다니엘 그루스를 영입을 했고요. 메타의 기술 책임자인 앤드류 보스워스는 CNBC와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회사의 AI 채용 열풍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재 시장은 정말 놀랍고 기술 임원으로 일한 20년 경력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빅테크에서 핵심 인재 확보가 지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업체 간의 인재 빼가기도 심화되는 양상인데요. 오픈 AI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오픈 AI 임원진은 이 기간 이 메타가 적극적인 영입 제안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을 맞아서 전사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인재 단속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에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습니다. 이 판매 부진을 겪고 있고요. 인도 대수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재들도 현재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그래도 호재가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V4 슈퍼차저를 첫 번째로 가동할 것이라는 바로 호재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최신 V4 슈퍼차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초급속 충전 시장을 공략하는 데 나섰는데요. 이 충전기는 자사 촬영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브랜드도 개방이 됩니다. 테슬라는 상하이와 저장, 간수, 충칭 등 4개 지역에 V4 슈퍼차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향후에는 베이징과 광둥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소는 타 브랜드 전기차에도 개방된다라는 것이 장점인 것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V4 슈퍼차저는 지난 2023년 10월 미국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현재 테슬라가 보유한 최고 사양의 충전 설비인데요. 최대 500kW의 충전 출력이 가능하며 이번에 중국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상하이 등지에 총 7개 슈퍼차저 거점에 이 충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테슬라는 현재까지 본토 전역에 2,100개 이상의 슈퍼차저 거점과 또 1만 1,600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한 바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7만 개 이상의 슈퍼차저 충전기를 운영 중입니다. 한편 테슬라의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최근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비아디의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 점유율이 28.5%로 1위인 반면 테슬라는 3.8%에 그쳤다라고 보도했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 모델 Y의 5월 중국 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가량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테슬라 전체 소매 판매량도 30%가량 감소하면서 38,588대에 달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 살펴봤습니다.